자, 유니온을 눌러보겠습니다. 모든 오브젝트가 합체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스택 리스트에서 스택 리스트를 좀 넓게 살펴보겠습니다. 스택 리스트에서 이 뷰린을 활성화시키고 오퍼랜드를 클릭하시면 이 오브젝트와 이 오브젝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상태로 전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박스를 클릭하시고 그 박스의 랭스와 위스를 변형시켜서 이 오브젝트의 크기도 조절할 수 있는 것이죠. 오퍼랜드에 들어가셔서 첫 번째 박스를 클릭하시면 이 세 가지들을 전부 다 변형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뷰린을 그 밑에 두 번째 사용한 뷰린을 클릭하셔서 오퍼랜드에 들어가시면 또 박스 1과 박스 3이 나와 있습니다. 박스 3을 클릭하시면 이 스택 리스트의 박스를 선택해서 두 번째 오브젝트의 형태도 변형 주실 수 있으십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오브젝트, 첫 번째 오브젝트도 이 뷰린 상태에서 변형을 주실 수 있으시죠. 좀 더 사실적으로 퍼스펙티브로 놓고 보겠습니다. 퍼스펙티브, 투시도 뷰, 이렇게 말이죠. 투시도가 있는 뷰 상태에서 사실적인 시야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우리는 이게 오브젝트가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는 건지 실제 내부로 들어가 보진 않아서 잘 모릅니다. 내부로 한번 뚫고 보겠습니다. 전체 뷰린을 선택해서 스택 리스트에 에딧 메시, 서브 오브젝트 변형 상태로 놔두신 다음에 4번을 클릭해서 4번을 클릭하려고 하니까 또 다 붉은색이네요. 붉은색으로 선택하면 선택한 영역도 붉은색이라 쉽게 알아보지 못하는 거 여러분들 이전 단계에서 경험해 보셨죠. 색깔을 하늘색으로 바꾸겠습니다. 오토캐드에 이 하늘색이 훨씬 이쁩니다. 자, 오케이. 자, 4번을 클릭해서 윗면, 세 번째 오브젝트 윗면. 자, 지금은 컨트롤 키를 계속 누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누르고 있을 때 이런 무브 툴로 선택되어져 있으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무브 툴로 선택되어져 있으면 자칫 잘못하다가 미끄러졌을 때 형태가 크게 변형이 되죠. 컨트롤 Z를 눌러서요. 선택은 선택 툴로 하라고 여러분들한테 주시하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택 툴로 선택을 해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같이 선택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윗면만 모두 선택했죠. 지워보겠습니다. 지우면 원상태로 어떻게 돌아가냐고요. 자, 에딧 메시만 꺼주면 됩니다. 자, 지워보겠습니다. 자, 지워보면 윗면을 보았을 때 모든 덩어리들이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린 이런 3D 작업을 진행할 때 주로 잘 쓰는 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주로 잘 쓰는 툴들 여기서 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쉘이라는 기능입니다. 쉘은 두께를 주는 겁니다. 이런 건축물을 만들고 나면 당연히 두께가 필요하죠. 그래서 쉘이라는 도구를 많이 사용합니다. 쉘은 두께입니다. 이런 면으로 되어져 있는 오브젝트를 덩어리,
두께를 준 덩어리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가 가상현실로 만들었을 때 이 공간에 계단을 놓고 돌아다닐 수 있으려면 이 공간에 두께를 줘야지만 우리가 벽 사이로 통과되지 않고 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가상현실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쉘이라는 기능, 이렇게 쉘이라는 기능을 한번 입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딧 메시는 꺼주고요. 모디파이 리스트에 쉘이라는 것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너무 많습니다. S키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S키. 자, S키를 눌러서 또 다시 S키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또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S키만 계속 이어나가며 선택이 되는군요. 한번 더 누르겠습니다. 아, 이게 쉘입니다. 쉘. SHELL. 쉘. 조개 껍데기라는 영어 단어죠. 두께를 얘기합니다. 쉘. 아, 두께가 입혀지네요. 제대로 입혀지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자, modify list의 쉘이라는 항목에서 이 옵션을 길게 내려볼까요? 맨 밑에 스트라이튼 코너라는 체크 항목이 있습니다. 스트라이튼 코너를 한번 눌러볼까요? 자, 깔끔하게 입혀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밑으로 내리겠습니다. 아우터 어마운트 값을 한번 넓혀볼까요? 자, 두께가 넓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이 오브젝트들을 전부 다 충돌체로 지정을 하게 되면 이 오브젝트는 가상현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유니티에 들어가고 언리얼로 들어가서 또 퀘이크나 일리트 오거 등에 들어가서 가상현실 공간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뷸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가상현실을 제작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여러 기능들이 있죠. 또 그 기능 중에 하나, 로프트 터레인. 터레인은 지형을 만드는 기능입니다. 터레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새 창으로 만들겠습니다. 컨트롤 N키를 누르셔서 새 파일 열기. Save your change? 아니요. New all. 오케이. 자, 터레인을 만들려면 등고선이 필요하군요. 우리가 잘 쓰는 도구 중에서 또 라인 툴이 있죠. Alt C 키를 누르면 언제든지 크리에이트 항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H를 한번 눌러보시면 쉐이프로 바로 연결됩니다. 자, 우리 쉐이프 한번 사용해 볼까요? 자, 크리에이트의 쉐이프, 크리에이트의 지오메트리 다음 항목에 있는 쉐이프, 라인을 쓰려고 합니다. 자, 다시 자, Alt C H L 라인. 이 키를 빨리 외우시면 우리가 마우스에 손도 대지 않고 키로 바로 라인을 제작할 수 있죠. 자, 우리 이 보기 상태에서 라인으로 드로잉 하려면 지금 보기 상태보단 탑뷰가 훨씬 좋겠죠. T키를 눌러서 탑뷰. 아, 어디서 모른지 카메라가 하나 생성이 되어져 있네요. 제가 아마 잘못 눌러서 컨트롤 C를 누른 것 같습니다. 카메라는 지워주겠습니다. 아니요, 처음부터 다시 해보죠. 자, 컨트롤 N키를 눌러서 아니요 눌러주시고 엔터 눌러줬습니다. 자, 다시 라인이요. 라인입니다. 라인. Alt C H L Alt C H L Alt C Create H
shape L 라인. 자, 라인으로 말이죠. 등고선 몇 개를 그려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 불편하죠. 컨트롤 X키를 눌러줄게요. 컨트롤 X키. 자, 화면이 넓어졌습니다. 자, 첫 번째 라인. 클릭. 오케이. 클로스 스플라인. 예스. 자, 두 번째 라인. 두 번째 라인 좀 이렇게. 두 번째 라인. 클로스 스플라인. 예스. 좀 찌그러졌네요. 자, 세 번째 라인. 세 번째 라인은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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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세 번째 라인. 예스. 이런 지형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자, 지금은 상상해서 제가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자, 이 지형들을 전부 다 하나로 엮어줄게요. 자, 다시요. 컨트롤 X키를 눌러서 익스포트 모드에서 나와줍니다. 자, 모든 오브젝트들은 모디파이어 패널로 들어가십니다. 아, 너무 좁죠? 네, 넓어졌습니다. 자, 이 라인과 이 라인은 또 이 라인은 이게 첫 번째 만든 라인, 두 번째 만든 라인, 세 번째 만든 라인입니다. 또 우리가 이러한 형태를 만들어 줬다고 해서 이 형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맨 밑에 바닥도 있겠죠. 바닥도 하나 먼저 만들어 놓겠습니다. 자, 크리에이트에 들어가서 렉팅글로 말이죠. 렉팅글 사각형으로 외곽 형태까지 만들어 줍니다. 다시 모디파이어 패널로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는 그냥 렉팅글이니까 렉팅글에 대한 항목이 나와 있는 것 뿐이죠. 실제 라인에서는 다양한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라인들이 하나로 연결된 라인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어태치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개로 등분되어져 있는 라인들이 하나의 오브젝트가 되면 이 모든 오브젝트를 동시에 하나로 인식하는 그러한 기능이거든요. 어태치를 눌러서 두 번째 오브젝트를 클릭해 줍니다. 두 번째 오브젝트와 세 번째 오브젝트가 하나로 연결되어졌습니다. 어태치가 계속 선택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계속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태치 기능으로 하나의 오브젝트를 인식한다라는 표시는 이 아이콘 자체도 틀립니다. 십자가 버튼이 나오면서 위에 동그라미 두 개가 하나의 오브젝트를 인식하는 동그라미 두 개로 만들어져 있는 아이콘이 보입니다. 자, 그랬을 때 클릭. 그러면 이 세 개가 동시에 하나의 오브젝트로 인식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어태치 눌러져 있는 상황에서 밑에 바닥도 선택해 줍니다. 그럼 이 네 개의 오브젝트가 모두 다 하나의 오브젝트로 인식되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말이죠. 마우스 미들 버튼을 돌리게 되면 우리가 잘못해서 이렇게 꼭지점이 두 개가 생긴 그러한 오브젝트도 보이죠.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수정해 주냐면, 자, 버텍스를 클릭해서 이 두 개를 하나로 만들어 주려면 얘를 갖다 여기다 붙이는 방법이 좋겠죠. 붙이는 기능 중에서 우리가 이러한 이 스플라인에 대한 스플라인에 대한 조작 방법들도 별도로 학습을 해 보시게 되겠지만, 먼저 웰드라는 기능을 가르쳐 드릴게요. 웰드는 선택되어진 오브젝트를 하나로 묶어주는, 선택되어져 있는 개체를 거리값만큼 묶어주는 기능을 하는 도구입니다.
웰드를 쓰려면 먼저 이렇게 선택되어져 있는 항목은 꺼줘야 됩니다. 꺼주고, 자, 두 개의 점을 선택했을 때, 두 개의 점이 붉은색으로 표시되면 웰드를 한번 눌러봅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거리값이 작아서 그렇습니다. 거리값을 1m로 키워서 웰드를 눌러주십니다. 하나로 연결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실수로 여러분들이 두 개의 점을 만들어줬거나 잘 이어지지 않은 점을 만들어줬을 땐 웰드를 사용해서 붙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 산을 만들 때 이 산은 이렇게 딱딱하게 이어진 것이 아니라 좀 부드럽게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오브젝트들을 전부 선택해서, 즉 밑에 판을 제외한 위에 오브젝트들을 점들을 전부 선택해서 부드러운 곡선으로 만들어 줄까 합니다. 자, 선택되어져 있는 점 아무 쪽에서나 오른 버튼을 눌러서 스무스로 바꿔주십니다. 스무스로 바꿔주시게 되면은 부드러운 선들로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제 좀 산같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좀 지형이 부드럽게 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등고선 같죠? 등고선 안 같습니까? 좀 변형을 좀 줘볼까요? 예. 선택을 해제하시고 꼭지점을 조금씩 이동시켜서 산처럼 조금씩 이동시켜서 산처럼 변형을 주겠습니다. 부드럽게 말이죠. 우리가 등고선을 보게 되면, 자, 살짝 화면을 컨트롤 R 키를 눌러서 화면을 보았을 때, 또 이렇게 유저 뷰 상태가 아니라 퍼스펙티브 뷰 상태로 보았을 때, 투시도 뷰 상태로 보았을 때 등고선이 각각의 높이 값이 틀리죠. 이건 다 동일하게 돼 있죠. 그랬을 때는 우리가 직접 아까 전에 덩어리일 때는 이 편집 도형에서는 1번, 2번, 3번 키를 누를 때 점, 선, 면, 형, 덩어리로 바뀌더니 지금 이 라인, 스플 라인일 때는 점, 선, 긴 연결선 이렇게 바뀌는군요. 자, 보겠습니다. 점은 버텍스, 선은 세그먼트, 긴 연결선은 스플라인이라고 합니다. 자, 스플라인을 클릭해서 각각의 등고선마다 높이값을 별도로 주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등고선은 높이값을 0.3으로 해줄게요. 두 번째 등고선은 0.2로 해줄게요. 세 번째 등고선은 0.1로 해줄게요. 물론 30cm짜리, 20cm짜리 등고선은 없습니다. 미니어처 개념인 것이죠. 실제 우리가 지형을 만들 때는 0.1m, 0.2m가 아니라 10m, 20m, 40m 이렇게 잡아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등고선을 만들고 터레인을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고선이 제법 이쁘게 나왔습니다. 자, 크리에이트에 들어가셔서 지오메트리 항목에서 터레인, 지형이 입혀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형이 별로 이쁘지 않습니다. 외곽이 다 지워졌습니다. 여기서 스티치 보더라는 항목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스티치 보더. 외곽 형태가 그대로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지형의 높이마다 너무나 단순화되어졌습니다. 모디파이어로 들어가시겠습니다. 터레인 항목을 보시면
오퍼랜드에서 라인 형태가 있습니다. 이 라인을 들어가서 라인을 보시게 되면 라인들의 부드러운 값은 모두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린 여기서 세그먼트를 선택하겠습니다. 세그먼트. 라인이 보이지 않아요. 우린 다시 터레인 항목에 들어가셔서 디스플레이에서 both를 선택하겠습니다. 아, 라인이 이제 보입니다. 이제 라인 항목에 들어가셔서 시그먼트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아, 시그먼트들이 모두 보입니다. 아, 이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그먼트를 여기서 이 선들을 모두 필요한 만큼 잡아서 면분할을 시켜줄 계획입니다. 여기도 면분할, 얘도 면분할, 얘도 면분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등고선을 좀 더 정밀하게 만들어 줄 수 있죠. 자, 선들을 선택하고 선을 분할시키겠습니다. 디바이드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디바이드 항목 클릭해 볼까요? 디바이드. 아, 좀 더 부드럽게 나눠졌습니다. 또 디바이드. 더 부드럽게. 디바이드. 더 부드럽게. 자, 3번까지 해주고 다시 터레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는 지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산의 형태가 보다 섬세하게 그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지형의 형태를 보다 더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좀 더 세밀하게 작업해 줄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터레인 여기까지 진행해 드리는 걸로 하고 다음에 좀 더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고자 합니다. 자, 이번에는 로프트를 이용한 회전 미끄럼틀을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컨트롤 N 키를 누르셔서 새 파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시키지 않고 전부 다 새 파일 화면으로 바꿔서 여기서 미끄럼틀의 단면을 제작할 형태를 쉐입 도형으로 그리고 회전해서 내려오는 쉐입 도형도 그려볼 생각입니다. 그 단면의 경로가 되어질 회전해서 내려오는 미끄럼틀의 경로를 회전형으로 그려볼 계획입니다. 단면은 레프트 뷰나 프론트 뷰가 좋겠죠. 프론트 뷰를 보기 위해선 F키를 눌러 주시겠습니다. F키. 프론트 뷰가 보이죠? 자, 프론트 뷰에서 우리는 단면으로 보여줄 쉐입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라인을 클릭하고요. 클릭,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 시프트 손을 뗀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 클릭 드래그, 클릭.